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뚜멘장꽃 후뉴드 이피스 부르고뉴 피노누아 2019 빈티지입니다. 최근 화이트 와인을 쭉 마셔오기도 했어서 레드 와인이 땡기기도 했고 슈츠로 남겨드렸습니다마는 이탈리아 바롤로의 트레디셔널 바롤로의 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폰테노의 몽포르티노 뿐만 아니라 오르날라이아까지 마시고 나니까 또 좋아하는 부르고뉴 와인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22년 여름께에 사두었던 레지오널급 와인을 꺼내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와이너리의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생산자인 관계로 라 퓨드벙, 번역하자면 와인 리뷰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이 도멘 짱꼬르 흐드 이피스 같은 경우는 꼬트드본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흐드 패밀리는 4대에 걸쳐서 포도를 재배해 왔었는데 장클로드의 아들인 디디에가 2000년에 와이너리를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깊이감과 섬세함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과실감과 때로와의 뉘앙스가 충분히 있음에도 오크 터치가 뒤덮어버려서 약간 실망했다라는 평가가 해당 사이트에 있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하면 충분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평가도 같이 있었고요. 연간 생산하는 바틀 수는 3만 병 정도인데 이 3만 병 안에는 레저널부터 그랑크루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량이 많은 건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와이너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포도의 면적은 6.75 헥타르이고 그중에 5.85 헥타르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0.9 헥타르밖에 없는 면적이 화이트 와인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80%는 아리고떼를 재배하고 있고 샤르도네는 20%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와인스토어에서 해당 빈티지를 찾아보면은 해평가는 18,105원인데 판매처가 단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생산지와 같은 국가인 프랑스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제 가격은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와인바에서 57,000원에 구입을 했었으니 해평가의 315% 정도 되겠네요. 전체 빈티지로 놓고 조회를 하면 해평가는 29,627원으로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걸 보면은 최근 빈티지일수록 점점 평가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별점을 주는 평가는 없었으며 한 개의 평점에서 89점을 받았습니다. Light and Perfumed라고 하며 닭이나 칠면조와 잘 어울릴 거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고 별도의 시음 적기에 대한 코멘터리는 없었습니다. 비비노에서 보면은 2019 빈티지의 평가는 22,046원이고요. 79명의 평가에서 별 4.1개를 받았습니다. 평가한 사람은 두 자릿수면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별점은 그래도 4점이 넘었다라는 점에서 소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굳이 찾아서 드실 만한 분들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애호가 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모든 빈티지들 대비 비비노 기준으로 다른 빈티지 대비해서 가장 괜찮은 평가를 받은 빈티지라고 하고요. 라이트한 편이며 탄닌도 낮고 드라이하지만 꽤나 산미감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36명이 라즈베리, 체리, 스트로베리를 이야기하였고 22명은 오크와 담배, 초콜릿, 19명은 흙과 버섯 뉘앙스를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테이스팅을 하고 또 말씀을 쭉쭉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간 최근 화이트 와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러 병을 놔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병씩 이렇게 소개를 드리니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약간 마음도 좀 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네요. 일단 컬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늘 그렇지만 제가 어떤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보시기엔 살짝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테두리 부분에 약간 물색도 슬며시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을 바꿔가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와인 자체가 갖고 있는 컬러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미들입니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이 와인 글라스의 스템을 잡고 위에서 수직으로, 저는 지금 기울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수직으로 내려다볼 때 본인의 엄지손가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WSAT 테스트 과정을 수강할 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보더라도 저의 엄지손가락이 약간 어슴푸레 보일 정도면은 확실히 진한 컬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자체가 갈색을 띠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곤란한데, 옆으로 살짝 옮겨서 보면은 굉장히 보랏빛, 그리고 림 부분, 테두리 부분에 약간 물빛깔이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점은 약간 투박하고 탁한 색깔을 보여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래 숙성한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약간 먼지와 같은 색깔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 꼬투드 니보다는 꼬투드 본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음. 어우. 이 후각에서의 뉘앙스는 모더레이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지배적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향은 전형적인 1 차 향입니다. 약간 제가 이 와인을 작년에 이제 구입하기 전에 테이스팅을 해 봤을 때, 와인바에서 테이스팅했을 때에도 약간 저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약간 파스트 그램, 약간 가메이와 피노누아가 섞인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과실감을 느꼈었는데, 지금 1년 정도를 묵혔음에도, 셀러링을 했음에도 그때의 기억이 100% 핏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과실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 과실향이 이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제 팔 거리 정도에서 이 정도로 훅 하고 기울였을 때에도 풍겨나는 걸 보면은 과실량이 약한 건 아닙니다. 이제 라이트와 모더레이트 중간, 혹은 뭐 모더레이트 정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르고뉴 피노누아 특유의 약간 콤콤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꼬드드 니의 니생조르주 정도를 언급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애니멀리한 느낌? 좀 그 고양이 털 같은 그런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쪼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실미가 빵빵 튀어오르고, 만약에 제가 블라인드로 그냥 후각으로만 이거를 빈티지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2015년 이후 빈티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2015도 되게 후하게 준 거고, 2017, 18, 19 이 정도 이후를 줬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과실의 느낌이나 어떤 애니멀리한 느낌이 좀 어린 느낌을 주고요. 그 사이사이를 살풋하게 들어와 있는 약간 earthy한 느낌? 그 정도. 이제 향으로는 이따 맛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향에서는 어떤 오크 터치나 이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제 이 코트 드 보온이라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향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는 니생 조르주가 많이 개입돼 있는 레지오낫이라든가, 아니면 좀 보관할 때 좀 많이 투박하게 보관한 듯한, 혹은 되게 드물겠지만 만약에 암포라 방식으로 만든 부르고뉴 피노누아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좀 내추럴풍의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게 후각으로만 평가를 하자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빛깔로만, 그리고 거기에 후각적인 정보로만 얘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그래도 해평가로 나와 있던 18,155는 좀 낮고, 뭐 비비노에서의 22,046 원도 좀 낮고,
대한민국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는 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르고뉴 레지오나 피노누아의 뉘앙스는 다 갖추고 있어요, 얼추. 네. 향이나 빛깔이나 물론 이제 영빈으로서. 그런데 일단 맛을 봐야 여기서 이제 플러스할지 마이너스할지가 나올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입에서는 당도는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산도는 어 낮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연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타닌감도 굉장히 묽고요. 알코올의 뉘앙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목 넘김 이후에 치고 오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래도 13 도는 12.5 도, 13도 이 정도 왔다 갔다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입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되게 묽어요. 마치 진짜 그 literal speaking 물 탄 것 같은 묽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바디감도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고 입에서의 풍미는 가장 강한 게 향에서는 되게 과일의 느낌이 강했는데 입에서는 이 묽은 느낌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씨함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깐 과일을 약간 비교하자면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포도를 물로 한번 세척을 하고 그 물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물을 마셨을 때 목 안에 찝찝하게 남는 그런 느낌의 미네랄리티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어 맛을 보기 전에는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면 와인샵 기준으로 맛을 보고 나서는 3만 원까지를 주면 많이 억울할 것 같고요. 되게 묵네요. 그나마 입안에 쪼금 가둬두고 좀 더 굴려가면서 일깨운다면은 뭐 그래도 한 2만 원 후반대 정도의 뉘앙스이고 그렇게 좀 어거지로 깨워서 맛을 봤음에도 이 묽은 느낌 그래서 풍미의 강도가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리고 풍미의 특성에서는 그나마 향에서 강점으로 가졌던 과일의 뉘앙스가 입에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입에서는 되게 그 라즈베리 굳이 찾자면 라즈베리라든가 되게 그 과육이 얇은 혹은 이제 과실의 알이 작은 그런 체리 이런 느낌이라는 거에서 보르고뉴 레지오날 이제 꼬드드 니에 보르고뉴 레지오날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꼬드드 본 그러니까 이제 뭐 쇼를레본, 사벨레본 뭐 이쪽이 있는 요쪽 지역이다라고 사전 정보를 주면은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겨우 납득할 만한 그런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후각에서는 이 부르고뉴의 레지오나급이 혹은 이제 뭐 미생조르주나 아니면은 본 로만의 약간 남쪽 지역이 주는 그런 좀 파마약 같은 그런 되게 호감을 갖는 그런 향을 줍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그 향을 뒷받칠 수 있는 과일의 뉘앙스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뭐 본인들이 뭐 본인들의 공식 홈페이지는 없지만은 이제 와흐드 비더 뻥 에서 이제 소개한 것처럼 오크 터치를 많이 했다? 이건 오히려 반대예요. 오크 터치를 하지 않은 만약에 이걸 위해서 오크를 썼다라고 하면은 되게 한 2번 이상 사용한 그런 오크를 쓴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오크에서의 뉘앙스가 더해진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또 그렇다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 건 아니고
그럼 얘는 뭐냐? 그때의 과일이 굉장히 비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은 그런 과일을 잘못 수확했거나 수확하는 그 타이밍에 그 짧은 그 열흘 정도 되는 기간에 비를 좀 많이 맞았거나 혹은 2019년 이 코트디부아르의 날씨 자체가 기후 마이크로 클라이밋 자체가 뭔가 좀 수분이 많았거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좀 아쉬운 뉘앙스를 많이 주는 와인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서 알코올감이 낮은 건 또 아니에요. 마시고 나서 약간 나름의 든든하게 무슨 국밥처럼 알코올감은 또 확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뭐랄까 이 모든 뉘앙스가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거는 향에서도 살짝 느껴졌지만 입에서도 마시고 나서 뒤에 슬쩍 올라오는 그 묘한 동물적인 감각 그거랑 기묘한 되게 그 석회석 토양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까끌까끌한 마치 그 야생의 칡 혹은 살쾡이와 같은 그런 미네랄리티예요. 이건 얼씨 향에서라면 얼씨겠지만 맛을 본다면 되게 뾰족뾰족 마치 고슴도치를 쓰다듬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미네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되게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조차도 뭔가 어 크게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 와인을 제가 3 병을 샀었거든요, 같은 와인샵에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이제 약간 과일의 느낌 그리고 동물적인 애니멀리한 느낌 그리고 earthy한 느낌이랑 약간 그 부엽토 그런 거름 같은 느낌 이런 거였고 초반에는 입에서도 과일 느낌이 느껴졌지만 뒤로 갈수록 이 earthy한 느낌이랑 약간 mushroom 이런 느낌도 있어서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었는데 단 1년 만에 지금 이제 다시 마시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사이트에서 얘기했던 것도 물론 이제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제 와인 리뷰 사이트이지만은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하고 나서 1 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숙성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굳이 시음젓기를 논하자면 작년에 제가 마셨던 게 시음젓기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대를 해 본다면은 이 2019 빈티지 이후로 2020, 2021 빈티지까지 뭐 올라와 있는데 최근 빈티지를 합산하면 합산할수록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빈티지에서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역 자체가 점점 더워지면서 과일의 느낌이 살아나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DDA가 인수한 다음에 생산 방식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19 빈티지가 아니라 그 이후 빈티지들은 평가가 더 어떤 자본의 평가가 더 좋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와인의 같은 빈티지를 갖고 계신다면은 지금 2023년 6 월은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거 이후 빈티지 20 이든 21 이든 혹은 뭐 2022 년이든 갖고 계신다면은 지금 제가 마시는 요거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샤르도네가 아니고 알리고따를 선택했다면 그것도 되게 도전적인 그런 거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르고뉴 레지오나 피노누아 부르고뉴 루즈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지역은 어 이 피노누아보다는 샤르도네 혹은 알리고떼가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랄까 이 바싹 마른
이게 또 약간 여기서부터는 좀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바싹 말라서 입 안에서 까슬까슬한 미네랄리티만 남기고 그 미네랄티에 살풋살풋 묻어있는 애니멀리한 느낌 그리고 얼씨한 느낌 거기서 여기서 쪼끔만 더 살집이 있었으면 되게 부엽토 같은 느낌 이런 걸 이끌어내는 거는 음 진짜 비교군으로 삼으면 진짜 이 와이너리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마셨던 와인 중에서는 프레로 로크의 리생 조르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리생 조르주에서 약간의 어떤 그 살집을 좀 빼고 과일 향을 다 덜어내면은 이런 뉘앙스예요. 차마 제가 영상으로서 "아 이거 부르고뉴 레지오나르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제가 구입했던 가격인 57,000원은 절대 이 제가 진짜 와인샵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와인샵은 기본적으로 이 해평가의 3 배에서 3.5배 정도로 붙여야 되는 그래야 마진이 남으니까인 거지 진짜 절대 그 가격에 구입하시면 안 되는 그런 와인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쁘진 않은데 참 이게 참 이 와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브젝티브한 되게 주관적인 그런 기호식품이다 보니깐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을 하자면은 좋은 와인은 아니에요. 이 와이너리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이 와이너리의 이 도멘 장꽃 우드 이피스 부르고뉴 피노누아 2019 빈티지는 현재 2023년 6월 기준으로 좋은 와인은 아닙니다. 만약에 드실 거면은 1 년이라도 좀 더 뭐 2020이든 혹은 뭐 2021이든 이런 빈티지를 드시는 게 맞고요. 이 이전 빈티지를 파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걸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그 어떤 경험치 같은 게 아니고서는 팔면 안 되는 와인이에요. 샤프니스가 있고 되게 그 코끝을 간질간질간질하는데 약간 그 마치 향만 맡으면은 호리호리한 칡 같은 칡이라든가 삭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레오파드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되게 그 슬림한 레오파드 같은 느낌이 떠오르는. 그게 이제 사람을 좀 약간 애호가라고 표현하자면 애호가인 저로 하여금 반쯤 미치게 하는 그런 향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향에 집중하면서 맛을 보면은 또 너무 직선적이에요. 이거 역시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 후각으로 느꼈던 그런 애니멀리한 느낌을 집중을 하면서 꿀꺽하고 마시면 또 놀랍게도 아까 전혀 못 느꼈던 그런 과일의 느낌인데 그것도 과일이 되게 꾸덕하고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딱 그냥 레드베리 뭐 라즈베리 약간 이런 느낌 체리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맛이었으면은 또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어 아무리 진짜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반쯤 뒤집어서 봐도 얘에 대해서는 와인바가 아니라 와인샵에서 구입하신다면은 3만 원 이상을 주시면 안 돼요. 굳이 얘랑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같은 부르고뉴 레지오나를 봤을 때 몽자 미네랄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이에 대비해서 몽자 미네랄은 확실히 살집이 있습니다. 향에서도 그렇고 맛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살집만큼 과실감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그렇게 비교하면 약간 조숙한 느낌의 이런 콤콤한 뉘앙스는 또 얘보단 약합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봐도 몽자라 미네랄의 보르고뉴 피노누아가 얘보다 훨씬 더 비쌌고 저도 지금 똑같은 빈티지를 만약에 몽자라 미네랄의 보르고뉴 피노누아 2019가 있다면 얘보다 더 비싸게 살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얘는 약간 그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 이런 좀 올드한 느낌, 이런 좀 콤콤한 느낌, 나무가 좀 고생한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얘는 너무 좀 조숙해요, 얘가. 되게 묽어요. 뭐랄까 그냥 진짜 그 물 한 3분의 1 모금을 같이 마신 느낌이에요. 분명히 갖고 있는 산미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어떤 그 미네랄리티도 있고 까끌까끌한 느낌도 있는데 음 가장 비슷한 걸 하시려면은 그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뭐 어느 브랜드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렌지 주스면 돼요.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말고 과채 주스 레벨로 오렌지 주스 한 3분의 2 정도에 물을 3분의 1 정도 타신 다음에 그거를 원샷 때리시고 나서 입에 남는 그 오묘한 느낌. 그 느낌, 그 '와 이건 좀 물 탄 것 같은데 좀 밍밍한데?' 라는 느낌이 잔에서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그 태생적으로 지역 특성상 파워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와인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긴 한데 네. 물론 지역이 막 그 뭐 본 로마네 뭐 이런 지역이 아닌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입에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묽게 느껴지니까 쪼끔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뒷심으로 갈 때에도 이 미네랄리티와 이 모래알 같은 약간 그러면서 심지어 약간 바다 모래 같은 아예 그냥 대놓고 바다는 아닌데 좀 그런 류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미네랄리티도 느껴진다라는 측면은 호불호는 확실히 있으나 이런 스타일을 만약에 좋아하신다면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그냥 그 기블로의 보르 루즈가 국내는 훨씬 더 저렴하게 풀릴 거예요. 근데 에이 그래도 뭐 '어떻게 맨날 기블로만 마시냐.'라고 하신다면은 음 장클로드 후뉴도 게다가 뭐 다른 뭐 프로메크레라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부르고뉴 레조나 피노 누아라면은 나쁘지 않은 재미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